HLB가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영상은 주말에 올라갈 겁니다. 헐 박사님이 또 이원이 됐다고 합니다. HLB는 진양 회장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폴첸 대표도 엘리바이 이사가 됐고, 이번에 이제 헐 대표도 합류를 했는데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뮤노믹 창업자 윌리엄 헐 박사가 HLB와 이제 함솥밥을 먹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어디로 오셨냐? HLB의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윌리엄 헐 박사님은 이번에 인수한 이뮤노믹의 대표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랑 이거의 전문가십니다. 자, 공시로 왔는데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기재정정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쭉 보면은 의안에 이사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 제3의 7호 의안이 사내이사 윌리엄 헐 선임의 건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정이 3월 13일에 되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헐의 이력을 보면은 1957년생이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대표이사, 그리고 여기 이사였고, 그 다음에 캐피털 제노믹스의 대표이사로 전, 이거는 다 전이고 현재는 이뮤노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부문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겠죠. 이 적응증에 관련한, 적응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영어로 이제 엘러지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어떤 물질이 이제 몸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여기 머리가 있고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항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다시 물질이 생체에 들어가면은 그 물질과 항체가 다시 이제 반응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먼드기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뭐 이렇게 천식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뭐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가 하면은 꽃가루가 다시 우리 몸에 코로 이렇게 들어올 때 다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알레르기랍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죠, 우리 삶에. 왜냐? 문제가 있는 건데 반응을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지만, 꽃가루기 같은 거, 꽃가루병, 음식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몸에 그렇게 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항원이랑 항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거에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제 IgE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면역 글로불린 E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항체 개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유류에서만 발견이 되고 인간도 포유류죠. 그래서 이게 제1형 과민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1형 과민증이 바로 아까 봤던 알레르기성 천식, 그리고 비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E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은 항체입니다. 항체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IgE 타입의 항체가 바로 이거랑 이거의 표면상에 IgE 수용체에 결합하여 있는 상태에서, 자, 요게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내에 이제 물질이 들어오죠. 그걸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IgE 항체와 결합을 하면 이제 적군이 들어왔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하자 해서 세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하면서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이유가, 반응을 굳이 안 해도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반응을 들어올 때마다 야, 준비하자, 싸울 준비하자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든 거죠. 자, 여기서 이걸 치료하는 거는 그냥 접촉을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항원은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꽃가루와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뭐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 이제 눈 가렵고 막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지 않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아드레날린을 주입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랑 이뮤노 테라피틱스의 비밀이 살짝 밝혀지는데요. 연관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은 TH2입니다. 헬퍼 T세포의 TH2 반응이 이제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냐면은 알레르기원의 이게 항원이죠. 항원에 처음 이제 노출이 되면은 제2 유형의 T세포 반응이 유도됩니다. TH2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TH1이 있고 TH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가 나오니까 당연히 B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TH2 세포의 도움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세포, 플라즈마 셀로 분화가 된 다음에 뭐 기억세포,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고요. 자, 그렇게 분화가 된 이제 형제세포는 이제 알레르기원에 결합하는 다량의 항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체에 의해 대부분 알레르기원이 제거가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면역 글로불린이죠. IgE 항체가 바로 이 형제세포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레르기원이 들어오고 이게 TH2가 B세포에게, 그리고 이게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Ig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이제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는데, 자, 일부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비만세포랑 이 호염기성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항체랑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혈액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역할을 하고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요거 FC 수용체에 결합하여 있던 IgE 항체가 다시 이제 알레르기겐이랑 결합을 해서 뭐 이제 다른 것들을 활성화시키죠. 비만세포 활성화, 그리고 뭐 히스타민, 헤파린 뭐 이런 것들을 분비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몸이 반응한다는 것은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TH2 세포가 B세포랑 해가지고 자, 이제 분화해라 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들어왔을 경우죠. 들어왔을 때 이제 B세포가 이렇게 수용체 또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기억세포로 이제 일부는 있고 또 일부는 형제세포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제 항체들을 형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는 이 비만세포라는 것에 FC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에 붙어서 혈액 속에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IgE잖아요. 이게 여기 붙어 있는데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레르긴이 새로 들어왔어요. 여기 딱 붙으면은 이제 히스타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하느냐? 가설이 위생가설이 있습니다. 해가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TH2 세포, 이거는 이뮤노맥 테라피틱스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눈에 익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반응에서 유발이 된다는 거죠. TH2랑 TH1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TH2는 TH1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TH1이 TH2를 억제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TH1에 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런 게 TH1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우리가 깨끗한 공간에서 이제 아이가 놀고 있는데 흙먼지 먹으면서 노는 아이가 있고 깨끗한 곳에서 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TH1이 활성화되는,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잘 되는 아이는 누굴까요? 면역 반응이 활성화 잘 되는 아이는 이 흙먼지 먹으면서 하는 애가 잘 놀 겁니다. 근데 여기 깨끗한 무균실에서 있던 아이는 TH1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TH1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TH2가 잘 억제가 되진 않겠죠. 이렇게 억제가 돼야 되는데 되지가 않고 TH2도 막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건데요. TH1이 적절히 유발되지 않으면 TH2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유발된다는 것이 위생가설의 주장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가지고 좀 어렸을 때는 흙먼지도 먹고 모래도 좀 먹고 그러면서 좀 사는 게 오히려 더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선진국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가설에 따르면은 좀 너무 깨끗하게 살 필요 없다. 좀 적당히 땅에 떨어진 것도 좀 주워 먹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